안녕하세요. 물리학 원 담당 교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힘과 운동 단원의 맨 마지막 스스로 마무리하기와 스스로 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입니다.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가속도였죠.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 즉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원궤도를 그리며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죠. 등속 원운동은 속력이 일정한데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아래쪽에 속력과 뭐가 모두 변하는 운동에는 진자운동과 포물선 운동이 있다. 여기에는 방향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속력과 방향의 변화 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뉴턴 운동 법칙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합력의 다른 말이 바로 알짜 힘이죠. 뉴턴 운동 제3법칙까지 있었는데 1법칙은 관성법칙, 2법칙은 가속도 법칙, 3법칙은 작용-반작용 법칙이었습니다. 먼저 관성법칙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은 물체의 가속도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즉 A가 M분의 F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작용-반작용 법칙은 A가 B한테 힘을 가하면 B도 A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했었죠.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서로 구분하여 알아두길 바랍니다. 물체 A가 B에 가하는 힘을 작용이라 하면 B가 A에 가하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한다. 넘어가서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 M 곱하기 V는 바로 운동량 P였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된다는 법칙이었습니다.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 즉 F에다가 델타 T를 곱해준 값은 충격량 I였습니다. 그리고 이 I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과도 같았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충격량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서 잠깐만 하나를 설명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총 3가지 유형입니다. 역학에서 주로 다루는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즉 위치 시간,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때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반대로 AT 그래프에 면적을 구하면 속도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T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구하면 물체가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변이 또는 이동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1.5초일 때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래프를 보면 VT 그래프로 X축, Y축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A입니다. 그럼 1.5초일 때 이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저 점의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에서 3초까지 기울기가 계속해서 일정하기 때문에 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A를 구해보면 A는 X축 증가량 3-1분의 Y축 증가량 4-2를 해주면 2분의 2가 되므로 1m/s 제곱, 즉 3번이 답이 됩니다. 2번. 그림과 같이 민수가 썰매를 타고 눈이 쌓인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다. 각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속력은 표와 같다. BC 구간의 길이는 몇 미터인가? 모든 마찰을 무시할 때 B에서 C로 가는 동안 비탈면이 직선이므로 이때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겠죠. 그럼 B에서 C로 가는 동안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에서 C로 가는 동안의 가속도는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이므로 그러면 10 마이너스 6, 10초에서 6초를 빼고 속력은 10에서 2만큼 변했으므로 4분의 8, 즉 2m/s 제곱이 되겠죠.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므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3번을 사용하면 이 위쪽에 적어 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등공 3번은 뭐였죠, 여러분?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 공식을 사용하면 2 곱하기 아까 구했던 가속도 2 그리고 모르는 거리 S는 나중 속력이 10이고 처음 속력이 2였으므로 제곱해서 빼주면 100-4가 됩니다. 그래서 S는 4분의 96이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 S는 24가 되겠죠. 24m. 3번.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놓인 원형의 관 속으로 금속구를 세게 밀어 넣었다. 관을 나온 금속구의 운동 경로로 옳은 것은? 구가 여기에서 구멍을 빠져나올 때 이 운동의 경로는 이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운동 방향에 따라갑니다. 우리가 모든 곡선 운동할 때 모든 이렇게 휘어진 곡선이어도 각각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한 구는 원의 접선 방향, 즉 이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책상 위에서 수레를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끌어당길 때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는 수레만 끌어당겼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B는 수레 위에 벽돌 한 장을 올려놓고 같은 크기의 힘으로 끌어당겼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겼을 때, 즉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이 상황을 일단 분석을 해보면 책상 위에 수레만 놓여 있을 때는 이렇게 F로 끌어당기고, 또 수레 위에 벽돌이 놓인 경우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의 힘으로 당기는 상황입니다. 이때 수레의 질량을 M1이라고 했고 벽돌의 질량을 M2라고 문제에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면 위쪽에서는, 즉 벽돌을 올리지 않았을 때 가속도는 M1분의 F입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A가 M1 더하기 M2분의 F입니다. F는 MA에서 M분의 F로 이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A일 때가 벽돌을 올려놓기 전이므로 가속도가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T분의 5, 즉 A가 T분의 5, 그리고 벽돌을 올려놓은 후에는 A가 T분의 2, 즉 가속도가 5대2의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왼쪽의 식에 비례식으로 세워보면 M1분의 F 대 M1 더하기 M2분의 F가 5대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가 날아가고 결국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므로 F를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1 더하기 M2분의 5가 M1분의 2. 그러면 5M1이 2M1 더하기 2M2. 즉 3M1이 2M2.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러면 값이 서로 같으려면 2대 3의 비율이어야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1kg인 물체 ABC를 붙여서 수평 방향으로 6N의 힘을 물체 A에 가해서 밀었습니다. 각각이 1kg이니까 이 전체를 한 물체로 보게 되면 3kg인 물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M분의 F이므로 여기에 3을 대입하고 F 6N. 그러면 가속도가 2m/s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가속도가 2m/s 제곱, 2m/s 제곱, 또 2m/s 제곱 이렇게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고 각각의 물체에서 각각의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을 구하려면 각 물체의 질량에 각 물체의 가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질량이 서로 1kg으로 같으므로 1 곱하기 2, 1 곱하기 2, 1 곱하기 2를 해주면 결국에 알짜 힘도 2N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억 보기 보겠습니다.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2N이다. C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B가 C를 미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 총 2N이므로 결국 B가 C를 미는 힘이 2N이고 C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동시에 2N이다. 기억 니은 보기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B가 C를 미는 힘을 FBC라고 하면 C가 B를 반대 방향으로 FCB로 밀겠죠. 그리고 B에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합니다. 바로 A가 B를 미는 힘 FAB가 작용하죠.
그러면 B도 A를 밀기 때문에 F, B, A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가 FAB인데 FAB와 FCB의 합, 즉 이것과 이것 세 합력이 2N이 나와야 B가 받는 알짜힘이 총 2N이다. 이렇게 더했을 때 2N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FCB의 크기가 아까 2N이었죠. FBC랑 같으니까. FCB가 이렇게 반대 방향, 왼쪽 방향으로 2N이려면 2N이고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힘이 오른쪽으로 2N이죠. 왜냐하면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FAB가 총 몇 N이어야 하나요? 4N.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4N이 작용하고 왼쪽 방향으로 2N이 작용하면 4N 마이너스 2N 해서 총 2N이 나온다.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2N이 아니라 4N이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용수철 저울 A를 벽에 고정하고 용수철 저울 B를 연결하여 오른쪽에서 50N의 힘으로 당겼다. 이쪽에서 50N으로 당겨준 상황입니다. AB에 나타나는 눈금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용수철 저울에 걸리는 장력입니다. 장력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의 실이면 장력의 크기가 모두 같다고 했었죠. 이렇게 용수철이 두 개 연결된 상황에서도 결국 장력의 크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오른쪽에서 50N으로 당겨주면 여기가 25가 되고 여기가 25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합해서 50일 것이다. 라고 좀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50N으로 당겨주면 이 용수철의 왼쪽에서 50N으로 똑같이 당겨줘야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고 그래서 정지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B가 A를 당겨주는 힘도 똑같이 50N이어야 합니다. A가 B를 50N으로 당기니까 B도 A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50N으로 당기겠죠. 그런데 A도 지금 정지해서 역학적 평형 상태이므로 왼쪽으로 벽이 용수철을 당겨주는 힘 또한 50N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서 중앙의 홈이파인 자 위에 질량이 같은 7개의 쇠구슬을 올려놓았다. 그중 한 개의 쇠구슬을 10cm 정도 떨어뜨려 놓고 다른 6개의 쇠구슬 쪽으로 굴려 충돌시켰더니 한 개의 쇠구슬만 반대편으로 튀어나왔다. 4개를 튕기면 얼마나 몇 개가 튀어나오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운동량 보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것의 질량이 다 같다고 했으므로 하나의 질량을 m이라고 놓으면 얘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속도 v, 즉 이 한 개의 운동량은 mv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가 쇠구슬이 여기에 붙고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하게 보존되기 때문에 다시 한 개의 쇠구슬이 v의 속도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운동량 보존 때문에. 그러면 4개가 굴러가서 부딪히면 총 4m이 같은 속도 v로 굴러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운동량이 나중에도 4mv로 유지가 되려면 총 4개의 쇠구슬이 튀어나와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4 곱하기 10의 5승 kg인 기차가 50m/s의 속력으로 달려오다가 신호등 A 앞에 정지하려고 B에서부터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때 신호등 A는 노란 신호였는데 기차가 서면 빨간 신호로 바뀐다. 문제를 보면 신호등 A가 노란 신호에서 빨간 신호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과 기차가 정지할 때까지 가속도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공식이 일단 기차가 속력이 일정하게 느려지므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 것을 알 수 있죠. 선생님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총 3가지 공식으로 정리해주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설명해줬던 게 있습니다. 바로 평균 속도가 2분의 V1 더하기 V2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랑 더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런 문제에 이용이 됩니다. 기차가 오른쪽 끝까지 갔을 때 정지하면 속도는 0m/s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V1이 되고 V2는 0. 이렇게 하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신호등 B에서 A까지 가는 동안의 평균 속도는 2분의 50 더하기 0, 25m/s가 됩니다. 그런데 평균 속도는, 즉 V-average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평균 속도가 25고 전체 시간을 모르고 그냥 t라고 두면 s는 2000m를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를 구해보면 t는 80초가 됩니다. 그러면 t를 구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가속도는 등공, 여기 아래쪽에 써보겠습니다. 등공 3번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는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고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2000분의 V가 나중 속도 0이고 0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50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으므로 이것의 절대값을 취해주면 그게 답이 됩니다. 굳이 분수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기차가 정지하는 동안 기차에 가해진 알짜힘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알짜힘의 크기 F는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따라 m 곱하기 a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구한 a에다가 기차의 질량 4 곱하기 10의 5승 요거를 a에다가 곱해주면 힘의 크기가 나오겠죠. 계산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9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m1, m2인 책 A와 B를 크기가 F인 힘을 가하여 수평 방향으로 미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가 B를 미는 힘 F, AB를 구하시오. 자, A가 B를 이렇게 밀면 이게 F, AB가 될 것이고 또 반대 방향으로 B가 A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F, BA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B가 받는 힘은 오로지 F, AB밖에 없으므로 저게 바로 B가 받는 알짜 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물체로 보고 즉 M1 더하기 M2로 묶여있다. 이렇게 한 물체로 가정하고 가속도를 구해보면 전체 작용하는 힘, 외력은 F밖에 없고 질량은 M1 더하기 M2 에다가 가속도 A 곱해주면 가속도가 M1 더하기 M2분의 F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가 받는 R자임 FAB는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를 해주면 됩니다. 즉 FAB는 A가 B를 미는 힘은 B의 질량, B가 받는 R자임과 동일하므로 B의 질량 M2에다가 B의 가속도 A, M1 더하기 M2분의 F를 해주면 이게 바로 FAB가 됩니다. A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한 다음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하여 B가 A에 가하는 힘 FBA를 구해보겠습니다. A에 가하는 힘을 분석해보면 이쪽에서 왼쪽에서 F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또 왼쪽 방향으로 B가 A를 미는 FBA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하면 B가 A에 가하는 힘 FB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다가 밑에 써보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F,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FBA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는 MA이므로 A의 질량 M1에 가속도 A를 곱하면 되겠죠. 가속도는 M1 더하기 M2분의 F였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 항에서 FBA를 우변으로 보내면 F 마이너스 M1 더하기 M2분의 M1 F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거를 통분 M1 더하기 M2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M1 더하기 M2분의 이렇게 전체 통분을 하면 M1 더하기 M2 F 마이너스 M1 F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M1F가 사라지므로 M1 더하기 M2분의 M2F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우리가 앞서 구했던 이 값 FAB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부록에 나오는 풀이를 보고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11번에 1번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1번입니다. 질량이 12,000kg인 트럭이 질량이 1,200kg인 자동차와 충돌한 후 함께 정지하였다. 충돌 과정에서 72,000N의 힘이 0.25초 동안 작용하였다. 힘이 나왔고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F랑 델타 T가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보면 충격량 I가 떠올라야 합니다. I는 F 델타 T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충돌 과정에서 두 물체가 받은 힘, 트럭과 자동차가 받은 힘에다가 걸린 시간 0.25를 곱해주게 되면 즉 72,000에 0.25를 곱해주게 되면 두 차가 받은 충격량이 나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와 같았죠. 그런데 처음 속도를 트럭의 처음 속도를 V1이라 하면 이 친구는 V1에서 0으로 속도가 변했습니다. 정지했으므로. 그 다음 자동차의 속도를 V2라고 하면 얘도 V2에서 0으로 속도가 변했습니다. 그럼 트럭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차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이 위에서 구한 값 i는 m v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오른쪽 자동차의 상황에서는 m
V2-0.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 라고 놓으면 이제 여기 M에다가 12,000kg 대입하고 그 다음에 스몰 m에 1200kg 대입하면 V1과 V2를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1과 V2를 계산해서 구해보면 V1과 V2를 구해보면 V1은 1.5m/s가 나오고 V2는 15m/s가 나옵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기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수능 특강을 열심히 풀면서 시험에 대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학습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